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 선거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 이제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현직 대통령이 이 대선판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빨가벗은 채 뛰어들었다 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이 적폐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적폐를 둘러싸고 윤석열 후보와 현직 대통령이 일대 결전을 벌이듯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사라지는 그런 이상한 반사 효과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혜경 논란, 이재명 후보의 책임 이런 것들이 일단은 약간 뒤로 밀리는 듯한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복이라는 것, 정치 보복, 그리고 보복을 하기 위한 수사. 이제 이것은 정치인 문재인에게 일생일대의 어떤 트라우마처럼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쓴 운명이라는 회고록을 보면은요, 이 정치 보복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그 당시에 문재인은 거기서 민정수석도 하고 비서실장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그 비극적 선택을 한 것은 오로지 이명박 정부의 보복 수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그대로 써놨습니다. 정치적 보복이다. 윤석열 후보는 원칙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집권을 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를 하겠다. 그러자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는 정말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입 달린 사람은 다 일어나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범죄 정권으로 낙인 찍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겁니다. 참 그 어느 나라에서건 현직 대통령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 이런 말 쓰기가 참 그 유래를 찾기 힘든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발표하세요 하고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에게 적어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발표하세요. 거기에 강력한 분노 5글자가 있는 겁니다. 직접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 청와대의 고위 인사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내 이름으로 발표하세요.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 그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제1야당 대선 후보에게 직격탄을 이렇게 센 언어와 표현으로 날리는 것은 참 선거판을 요동치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또 특히 대선 캠프에서는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는 있는데 떨떠름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한 분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의사표시가 갑자기 선거판을 요동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초기 2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진행됐던 적폐청산이라는 이 결코 떠올리기 싫은 그 악몽 같은 추억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불러오고 다시 우리 곁에 정말 뭐랄까요, 지옥 같았던
200명이 쇠고랑을 찼던 전직 대통령 2명을 포함해서 세계 어느 나라 현대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독재 정권 말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피바람을 일으킨 그 문재인의 적폐청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 생각들을 그 비참지경을 다시 환기시키는. 그래서 이재명은 안 보이고 문재인만 보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톤으로 뭐 분노하는 척하고는 있으나 속마음으로는 떨떠름한 겁니다. 아,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아무튼 이 정권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뭐 수사를 거기에 대해서 하고 이런 얘기 자체가 대선판에서 뇌관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을 급격하게 불러오면서 그의 비극적인 마지막 선택, 그것의 원인이 정치 보복이었다. 뭐 이런 이제 이 착상의 연결고리를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선거판에서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결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지는 않다. 뭐 이런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발언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연합뉴스를 포함한 해외 7개 통신사하고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선거 결과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참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못하는 현직 대통령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 말 뭐 삼척동자도 알지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남북관계가 험악해지고 김정은 만나는 일도 뭐 매우 불가능에 가깝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차마 윤석열 세 글자를 입에 올리지 못했을 뿐 그거를 해외 언론들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그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제 뭐 그런 상황. 아,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제 이렇게 파장이 청와대의 반응,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나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말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늘 강조해 오지 않았는가. 나 윤석열의 사전에는 정치보복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그래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죠. 뭐 말을 문재인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거론하지 않고 민주당 정권 하기는 했지만 거의 동의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이제 여당 쪽에서는 청와대 쪽에서는 선거 전략 차원에서 바라는 것이라면 굉장히 저열한 전략이고 소신이라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는데 아마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어떤 정권의 핵심 세력이었던 사람들은 모골이 송연할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마 저녁에 잠이 안 올 겁니다. 나도 쇠고랑 쳐고 깜빵에 가게 되나 1년 뒤에 나는 깜빵에 있으려나 이런 생각. 이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분노를 표시하면서 사과하라 그랬는데 사과를 안 했어요. 사과할 생각이 없는 거죠.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권력형 비리는 늘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문 대통령님과 저는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걸고 들어가는 거죠. 아니 당신이 그러라고 그랬잖아. 성역 없는 수사하라고. 당신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아. 시스템이 수사하는 거. 시스템이란 뭡니까? 검찰하고 공수처.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야 편파 판정 베이징 올림픽 편파 판정 같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에 한마디도 못하면서 야당에만 극대로 노여움을 표시하는 선택적 분노다. 아무튼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정치 보복은 없다. 그것의 실증적인 공약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민정수석실을 없앤다. 이제 그걸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비리, 적폐를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민정수석이 기획하고 민정수석이 총괄 지휘하에 하는 적폐 수사가 아니라 검찰하고 공수처한테 가만히 놔둬도 그 시스템이 저절로 움직이는 그런 적폐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기네 정부 때 정권 초기에 한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네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보복이란 말인가? 말인즉 맞는 말이지요. 아무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판을 20여일 앞두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노골적으로 끼어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제에 문재인 정권의 적폐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권은 정권 출범 초기에 2년 동안 적폐 청산이라는 광풍이 몰아치게 있죠. 각 정부 부처의 적폐 청산 그 부서를 다 만들게 했고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적폐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그 비리. 문재인 대통령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폐쇄는 언제 되나요? 에서부터 시작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여기에 친정부 고위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죠. 환경 블랙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비리. 문 대통령 딸 문다혜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의 비리.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자 수사팀을 공중분해를 시켰습니다. 추미애를 시켜서. 정말 문재인 정권의 적폐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 보는 적폐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결국은 위법적인 감찰을 벌여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았죠. 그것뿐입니까? 황당한 소득 주도 성장, 20여 차례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이 선거의 표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망설이지 않았던 포퓰리즘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에서의 적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0석의 힘을 휘둘러서 공수처법 처리했죠. 임대차 3법 처리했죠. 대북 전단 금지법 처리했죠. 선거법도 처리했죠. 이건 입법 폭주입니다. 이렇게 많은 불법과 적폐를 쌓아왔으니 적폐 수사, 그 말을 듣는 순간 벌떡 일어서게 되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의 꼭지점에 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술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